안녕하세요. 선물 찾아 떠나는 남자 송용식입니다. 오늘은 트레킹과 캠핑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장봉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천혜 자연의 섬 장봉도로 같이 떠나보시죠. 두 번째 섬 여행이라 그런지 능숙하게 배에 탑승을 했습니다. 삼목항에서 장봉도행 티켓을 끊고 배를 타면 약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 선상에서 인천의 바다의 바람을 느끼며 저 멀리 섬들을 보면서 설렘을 가득 안고 장봉도로 향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장봉도에 30분, 40분 정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신시모도에 이어서 아름다우신 김순미 해설사님을 또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네. 반갑습니다. 해설사님과 함께 오늘 장봉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오늘 한번 또 장봉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장봉도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지형의 특징이 장봉도 같은 경우에는 동서로 9.5km예요. 9.5km. 그리고 남북으로 1.5km에서 2km. 상상이 되시나요? 긴 가래떡 같은. 약간 긴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동서로 길고요. 그리고 지명 또한 장봉도라는 거는 길장자에다가 봉우리 봉자. 그래서 긴 봉우리가 쭉 이어져 있다 해서 장봉도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이 장봉도가 그 캠핑하고 트레킹으로 성지로 많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네네. 그런 장소가 많이 있나요, 요즘? 여기는 트레킹길 코스가 8코스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한 코스 종주하시게 되면은 기본 1시간 반, 예, 조금 난 코스 같은 경우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예, 요 정도 예상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캠핑할 장소도 많이 있나 봐요, 요즘. 네, 많습니다. 장봉도는 지형 자체가 길기 때문에 해변이, 예, 긴 해변들이 뭐 옹암이나 한들이나 대표적인 게, 그리고 이제 삼리에 있는 이제 대빈창이 있는 곳, 그 해변까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실 제가 저희 방송에서 장봉도를 아마 초창기 때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인어상의 전설에 관련된 어떤 어부님이 인어를 잡으셨는데 그 인어를 놓아주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제가 좀 답답했어요. 왜 놓아주셨을까? 아니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인어상 앞에 서 있습니다. 인어상에 대한 전설은 뭐 어느 나라에 하나에 딱 국한된 건 아니에요. 보통 바다를 끌고 있는 곳이면 인어상의 전설이 어디나 있죠. 예. 저 외국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장봉도의 인어상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예. 설화로 구전으로 전해졌지만 거의 실화로 여기 지역 분들은 알고 계세요. 예. 여기 지역이 강화도하고 인접해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강화도에서 이주해 오신 최씨 성을 가지신 분이 날가지 어장에 가셔서 어업을 하시다가 인어가 걸린 거예요, 그물에. 그래서 이분이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마음에 인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어가 얼굴을 보니까 그 인어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눈물을 보고 이 최씨 성을 가지신 분이 이거는 예사로운 게 아니구나 해서 다시 놔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날가지 어장에 가서 조업을 할 때마다 항상 만선으로 들어오는 복을 아마도 인어가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안 놔주시고 계속 사셨으면 저희가 그분이 아들이 이제 아쿠아맨이 됐을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헛소리였습니다. 혹시 이 장봉도에 꼭 차를 가지고 와야지 여기를 이제 둘러볼 수 있는 건가요?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도보하시는 게 조금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마을버스 같은 공영버스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움직이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신시모도에 있었던 네, 그런 맞습니다. 버스가 지금 네네네. 여기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럼 저희도 해설사님과 함께 장봉도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바다 보러 갈래 babe 너와 함께면 담담담 이 다리는 뭔가요? 네, 여기는 작은 멀곶과 연결된 다리인데요. 예, 멀곶 하면은 그 말 의미가 굉장히 가깝죠, 선생님. 이 섬이. 네. 예, 가까운데 쉽게 갈 수 없는 멀게만 느껴지는 곳이다. 그래서 멀곶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답니다. 그 무인도라는 그런 섬에 대해서 사람들이 로망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은 이렇게 그분들의 마음에 조금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 다리를 놨는데 많이들 찾아가시고 거기에 작은 정자가 있거든요. 저 위에, 저네요. 예. 거기에서 연인들은 또 사랑의 약속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다음에 오실 때는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네요. 네.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예.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나 없다고 또 울고 그러진 않니 고독한 남자, 고독하기만 합니다. 조용식이를 위해서 피디님이 쓸데없이 재능 낭비를 하셨네요. 레트로 느낌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으니 영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내게 올 수 없을 만큼 더 멀리 갔니 네가 없이도 나 잘 지내 보여 괜히 너 심술나서 장난친 거지 죽기 전에 나타나겠죠.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나타나겠죠. 그리고 일단 바다 위를 걷는 느낌이 있으니까. 네, 그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네. 그런 매력이 있어서 여기는 많이 찾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모든 걸 바다 위에 떠 있는 지형을 섬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네네네네. 예, 근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지금 여기 오신 곳 보시면은 바위, 온통 바위밖에 없지요. 네. 바위 위에다가 정자를 세우는 것들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바위가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바위섬을 여라고 합니다. 여라고.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에 이런 섬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수가 물이 물이 나오면 염. 염이라고 하는. 예. 염. 대신에 이제 사람이 없을 경우엔 염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섬이라 불리는 거는 유인섬,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을 섬이라고 많이 합니다. 예. 지금 여기 와 보니까 네. 사실 저 다리를 왜 놨는지 알겠어요. 네. 너무 예쁘고 지금 이 파도 바다 이 소리가 들리시죠? 이렇게 파도가 계속 치면서 이런 돌섬에 대한 전경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낭만적인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가 떠나면 남겨진 내가 눈물로 수없이 많은 마음을 줬을 거라 너는 믿고 있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부지런히 제 사랑이 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다음 목적지를 향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라가는 곳은 어디인가요? 여기가 바로 이제 말문고개라고 합니다. 말을 키웠던 여기가 구경 목마장 지역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 말문고개 네. 말이 들어갔지요. 그러니까요. 예. 이곳에는 석성을 쌓아서 돌로 단을 쌓아서 말들이 농경지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가두어서 경계를 삼았던 곳이 바로 여기 말문고개입니다. 지금 오늘 해무가 이렇게 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바다가 내려다볼 수 있는 이 말문고개가 너무 아름답죠. 근데 저는 바다가 안 보여도 그죠? 지금 이거 자체로도 이 해무가 마치 누가 이렇게 스모그를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죠.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모습 자체가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해무가 바람 타고 이게 너울 짓는 것들이 예. 너무 아름답죠. 사실 잔뜩 흐린 날씨가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해무가 낀 맑은 고개에서 바라보는 장봉도의 길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무장 예습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이 산 냄새와 이 해무를 같이 맞으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네. 매미의 노래소리까지 너무 그쵸. 좋죠. 이 길은 노약자, 임산부, 어린아이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정말로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걸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 데크가 만들어져 네. 있어서 네. 어떤 분이 오셔도 편하게 네. 진짜 이렇게 걸으실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네네네. 보통 장봉도는 보면은 트레킹길이 상당히 조금 험한 길도 많습니다. 많다. 예, 그래서 트레킹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장봉도인데 그래도 유일하게 누구나 걸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무장의 숲길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무장의 숲길에 이제 전망된 거죠? 첫 번째 전망대죠. 오늘은 이제 해무가 이렇게 올라와서 약간 가시거리는 조금 제한이 되지만 그래도 그 해무로 인해서 신비감이 조금 더하죠. 섬을 오면 우리가 이제 바다만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막상 와보니까 이 섬에 있는 이런 트레킹 코스나 오히려 이런 산 공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여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여기서 뭘 봐요? 여기서 뭐 해요? 라는 질문이 거의 70~80%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런 산책로나 그리고 뭐 트레킹길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와 결부된 그런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함께 동행을 하면은 섬이 정말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다음엔 다시 올게요. 이런 답변을 듣게 돼요. 네. 그게 해설사님의 일이잖아요. 그렇지. 보는 만큼,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그런 네네. 것들에 의해서 해설사님 보람을 그때 느끼신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셔서 해설사님도 만나시고,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섬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꼭 한 번쯤 섬 해설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 후회하진 않으실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장봉사리라고 하는데 네. 여기 주민들은 이곳을 축동이라고 불러요. 축동이요? 예, 쌀이나무 축자를 써서 여기 동네가 쌀이나무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쌀이골 또는 축동 이렇게 불려졌던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배, 와. 곶배. 예, 이게- 제가 곶배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 텐데요. 네네네. 네, 이 배가 좀 특이하죠. 보통은 좀- 배가 역삼각형이어서 이렇게 날렵함을 보이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가 굉장히 납작하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곶배라고 불리고 이제 여기 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고 멍텅구리배라고도 합니다. 멍텅구리배. 좀 바보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멍텅구리배 하는데 6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이 배를 가지고 네. 어업도 하고 특히 새우 예전에 60년대 초중반까지는 이곳에서 나는 새우의 우리나라가 80% 새우를 여기서 났고요. 그 새우를 말려서 홍콩으로 수출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곶배가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배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모형으로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바다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다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 어느 늙은 어부는 그랬다. 바다가 주는 대로 거두면 되는 것이야.
또 누군가는 그랬다. 바다가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는 것처럼 바다는 재물을 쌓아놓지 못하게 해 도로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재물을 쌓지만 결국엔 바다가 도로 가져갈 것을 탐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 남의 것을 탐내지는 않더라도 자기 것을 지킬 줄은 알아야 한다. 라는 그런 지혜서네요. 네. 그러게요. 네. 지켰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디언들 말 중에 이게 있어요. 노인이 돌아가시면 하나의 도서관이 사라지는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륜이 주는 지혜? 예, 저기에서 저희들이 좀 배울 게 있네요. 근데 이 장봉 이쪽 항구가 예. 아까 저쪽에서 뭔가 봤는데 조선의 3대 어장이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우리나라 이제 3대 어장 예전에 이제 70년대까지 이제 대표적으로 3대 어장을 꼽으라면은 지금 저기 앞에 보이시는데 네. 저 섬 두 개 큰 섬 보이시나요? 네네네. 예, 예. 그게 동만도, 서만도. 그래서 거기 그 부분을 만도리 어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도리 어장하고 두 번째 이제 덕적 군도에 있는 뱅이 어장, 그리고 함경북도 밑으로 있는 청진 어장.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3대 어장 중에 하나인 만도리 어장이 바로 눈앞에 보이시는 곳. 지금 바로 여기가. 네. 지금은 섬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네. 저게는 원래 하나의 섬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서해 쪽은 이게 조류가 세잖아요. 네네네. 심식작용에 의해서 섬이 둘로 나뉘어졌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동쪽에 있는 건 동만도, 서쪽에 있는 건 서만도. 그래서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이렇게 섬에 왔는데 또 이 섬의 역사에 대해서 네. 또 들으니까 굉장히 또 새롭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 푸른 하늘 아래 너와 내가 서 있고 섬 여행을 할수록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어가고 다양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섬 여행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즐겁고 매력적입니다. 이 기분을 여러분들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처럼 넌 그렇게 꿀 떨어지는 지금 이제 바다 물이 다 빠진 것 같아요. 네. 주네요 푸른 바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어딘가요? 옹암 해변입니다. 옹암해변. 네. 그 유명한 장봉도의. 네. 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예, 해변이죠. 옹암 하면은 지명이 독옹자에다가 바위 암자를 씁니다. 네. 예, 그 이유는 예전에 우리 항아리를 독이라고 했죠. 독. 그쵸. 그 항아리 옹자에다가 바위, 여기가 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위 암자 써서 옹암. 예, 예전엔 여기에서 항아리를 구워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아리를 만들어서 네, 옹암해변인 직접 만들어서 거군요. 쓰셨기 때문에 옹암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물이 다 빠져서 이제 갯벌이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데 네. 저 멀리 보니까 네네. 어떤 뭔가 이렇게 꽂혀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게 네. 뭔가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저거 보고 말장이라고 그래요. 말장을 박았다 하는데 김양식장. 예, 여기 우리 북도면에는 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양식장이 이렇게 지금 펼쳐져 있는데요. 여기 김이 유명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염산 처리를 안 한다는 거. 예, 전통 지주식 방식으로 하는 김양식장입니다. 식감도 좋고요. 그래서 썰물일 때는 햇빛에 노출되고 그래서 미생물이 다 죽는 거예요. 유해 물질이 죽는 거고 다시 밀물이 들어와서 물에 잠길 때에 이 김이 자라는 거예요. 네네. 지금 이 곳에서 혹시 그 갯벌 체험이나 조개 잡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나요? 예, 서해의 바다를 찾아오시면은 아이들과 함께 갯벌 체험은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갯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 체험하시면 더 좋겠죠. 갯벌이 어떤 우리한테 엄청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네, 갯벌이 중요한 이유는 세계의 5대 갯벌 중에 하나가 이 서해안 갯벌이에요. 근데 이 갯벌이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의 20%를 얘가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갯벌이 죽으면
전체 100% 중에 20%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나 20%나 품고 있어요, 생물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갯벌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이런 아름다운 섬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듣고 계시겠지만 이 방송은 경인방송 유튜브 채널에서도 여러분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와서 봐주시고요. 김순미 해설사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섬을 많이 찾아오셔서 자연을 즐기시고 힐링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